정지시에는 요 모양이었는데, 자 이거를 뭐 식 말고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지시에는 이런 회로도였는데요,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 여기 리액턴스와 그쵸 여기 기전력이 주파수 영향을 받잖아요. 이것이 아니나 다를까 그 질투심만큼 스트레스 받는 만큼 이렇게 얘가 변하게 된다 그 얘기죠. 회전시에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뭐 F 방금 설명한 F에 의해서 얘가 달라지고 얘가 달라진다, 뭐 그건 이론적인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쵸 오호 얘가 스트레스 받는 만큼 바뀐다는 거죠. 저항은 F가 없으니까 그냥 R2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늘 여러분들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면 자 이런 회전시에 이런 회로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세 개의 요소를 다 S로 나눠버릴 거예요. 얘도 S로 나누고 얘도 S로 나누고 얘도 S로 나누어서 자 한번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그쵸 여기 S로 나누면 약분되니까 E2가 되고요. 요거 그럼 S분의 R2 그대로 쓴 거고요. 여기 O 약분되니까 X2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정지시에서 이렇게 회전시가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뭐냐면 약간 조작을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약간의 이런 변형을 통해서 계산을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게 얘를 사실상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이것은 이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것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6개 중에서 사과 6개가 있었는데 2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너 얼마큼 먹은 거야? 나 6분의 2만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쪽에 다른 사람은 3개 중에서 사과 하나를 먹었어요. 자 둘이 어떻게 될까요? 둘이 6분의 2 6분의 2 약분하니까 3분의 2 같네. 이 얘기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게 현상, 물질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6분의 2와 3분의 1이 같다는 건 수학적으로 같다는 거지 어떻게 내가 6개 중에 사과를 2개를 먹었는데 그리고 쟤는 3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먹었는데 어떻게 둘의 상황이 똑같다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건 수학적으로 같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모두를 다 S로 나눠버린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입장에서는 동일한 전류값을 가져요. 이걸 뭐 I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I2를 계산하나 이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I2를 계산하나 그 값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가봅시다. 이렇게 아무튼 만들어 놓은 회로를 가지고 분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계산도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편리한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자,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자, 이 둘을 한번 잘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정지시에는 이런 등가 회로를 가졌는데, 그쵸? 원칙은 얘가 맞지만 지금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지시는 이랬고 이제 회전시는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버렸더니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히려 X2 안 바뀌고 E2 안 바뀌고 어라? R2가 바뀌어버렸네? 원래는 얘네가 바뀌는 건데 이런 조작을 했더니 즉 얘 혼자만 바뀐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것들은 안 변하고 회전할 때 오히려 얘들은 안 변하고 얘만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바뀌는 것을 계산하는 게 훨씬 복잡하고요. 이 R2가 바뀌는 걸로 계산해버리는 게 훨씬 간단한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얘를 조작을 하느냐 또 변형을 하는 거죠. 일종의 변형을 하냐면 이 S분의 R2라고 하는 것을 원래 R2가 있었던 상황에서 마치 여기에 단락되어 있었는데요 없었던 저항 R이 마치 생겨버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버리자는 거죠. 일단 R이 얼마든 간에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변형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시는 이랬고요 회전시는 얘가 맞지만 이제 요거 두 개 싸그리 무시해버린다면 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정지시와 우리가 회전시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요것들은 하나도 안 달라지고 회전할 때 여기에 마치 저항이 증가하거나 하는 그런 걸로만 얘를 재해석할 수 있는 와우 이런 걸로 바꿔버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변화는 변하겠죠. 그치? 회전을 빨리 하느냐 얼마냐 슬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저항 자체도
R2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슬립의 영향을 받으니까 S분의 1-S R2라고 하는 저하값이 슬립에 따라서, 그러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그쵸? 빠르게 움직이냐 천천히 움직이냐 따라서 얘만 변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너무나 편리하더라, 그 얘기죠. 자, 여기에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뒤에 이제 당연히 식으로 좀 한번 왜 얘가 나왔는지를 설명하겠지만, 여기 이 등가 지금 회로에서는 정지시의 이런 상황이었는데 얘가 회전시가 됐을 때 보니까 요거는 하나도 안 바뀌고 마치 이쪽에 단락되어 있는 요쪽에 저항만 뭔가 생겨버리는, 그쵸? 그런 형태로 해석해주면 끝이다, 그 얘기라고요. 끝. 그렇다면 또 이 저항은 왜 생겼느냐? 바로 이 회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돌려야죠. 여기에다가 얘가 기계적으로 뭔가 돌아가야죠. 그치? 여기 부하를 달아서 운동 에너지가 돌아갈 때 이게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얘가 저항값이 생기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소비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이 기계적인 출력으로 바뀌는 그 저항이 되더라, 그 얘기지. 이거 와우 그래야 돼요. 사실 이거 굉장히 복잡할 일을 이런 어떤 조작에 의해서, 변형에 의해서 얘가 회전할 때는 얘만 달라지네,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지는 저항 R 값은 얘 때문에 뭔가, 그쵸, 여기에서 전력 소비가 일어나고 그 전력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기계적인 어떤 출력으로, 그치, 바뀌는, 얘가 기계적 출력을 대표해주는 저항, 회로적인 값으로 표현해준 것이다, 그 얘기지. 끝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그래서 자, 회전할 때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회전할 때 뭐였냐면, 자, 회전하기 전에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손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회전하기 전에가 뭐였냐면 여기 R2가 있고요, 리액턴스가 있어요. 회전하기 전에 정지시. 그래서 이때 E1, E2 다 같죠? E1과 E2가 같으면서 아무튼 E2고, 이때의 리액턴스가 X2고, 이때의 저항을 R2였는데, 자, 정지시엔 이랬는데 회전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슬립 때문에 주파수, 그쵸, 바뀌면서 이 녀석이 S가 곱해진 값으로, 그쵸, 얘는 주파수와 관련 없으니까 저항은 안 바뀌고요, 이 녀석 질투심 만큼, 스트레스 받는 만큼만 얘가 지금 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것을 세 개의 값을 다 약분하듯이 S로 나눠버린 걸로 바꾸어도 I2에는 변함이 없고, 그쵸, 다시 이것을, 이 부분 S분의 R2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개의 저항으로 그냥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와우, 이 부분이 정지시와 완전히 동일해지면서 여기 얘만 뭔가 새로 생겨나는 듯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 R이 바로 기계적인 출력을 대표해주는, 그렇죠? 기계적인 2차 출력을 발생시키는 상수, 기계적인 2차 출력을 대표해주는 저항으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다만 여기에서의 본질은 얘가 어떤 물리적으로 이거와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서로 물리적으로는 다른데 우리가 이런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해봐도 출력을 계산하거나 뭐 전류 계산하거나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해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변환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다, 그 얘기죠. 자, 이 뒤부터는 조금 뭐 군더더기 같기도 해요. 사실 왜 얘가 R값이 얘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건데요, 그냥 부드럽게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I2는 전류는 뭡니까? 이때의 기전력을 이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전력 SE2를, 여기에 임피던스 뭡니까?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2의 제곱, 그쵸? SX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구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식에서 아까 우리 분수의 분자분모를 동일하게 이렇게 S로 나누어도 되죠. 분모도 역시 S로 이렇게 나누어도 어차피 I2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것이, 여기 그래서 이게 E2가 되는 거고요, 이게 속으로 들어가서, 그쵸, 얘는 제곱이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서 S분의 R2의 제곱, 이해가죠? 그리고 얘도 요거 제곱으로 속으로 들어가니까 S가 사라지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서, 얘랑 즉 등가 회로가 된다는 얘기죠. I2가 동일할 때 E2, 기전력을 E2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S분의 R2로 보고요, 또 리액턴스를 X2로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요것을 우리가 다시 조작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것을 R2 플러스 라지 R, S분의 R2를 R2 플러스 라지 R로 이렇게 바꾼 형태로 만들어서 이 R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R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이 둘이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쵸?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R 값은 S분의 R2 마이너스 R2가 되고, 이거를 R2로 묶어내 버립시다. 그러면 S분의 1 마이너스 1 R2가 되고요. 또 뭐 얘를 S분의 S라고 통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호, 여기 라지 R 값이 그래서 S분의 1 마이너스 S R2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유도 전동기에서 이것이 조금 어렵고요. 이 개념만 잘 이해가 되면 뭔가 확 깨달음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거 봐주시고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여기 S분의 1 마이너스 S R2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아. 얘만 외우면 돼. S분의 1 마이너스 S R2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